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송법 33조 1항 각호의 경우가 아니라 33조 1항이 뭐냐? 바로 필요국선이죠. 필요국선이 아닌 이상, 국선이 아니란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청구나 재량 국선은 우리가 최근에 2급 시각장애인, 3급 청각장애인은 재량 국선인데 반드시 선정했어야 된다.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청구를 하였음에 이때는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 하는데, 이건 예외적인 판례고, 청구나 재량 국선은 원칙이 법원이 선임할지가 재량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을 심리하더라도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33조 3항 재량국선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재량국선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국선 변호인을 꼭 선임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제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면 항소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이거 앞서 본 판례하고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범죄 피해자, 이거 유명한 거죠.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 위법하지 않고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고려해서 검사는 제척 기피 회피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 기피 회피가 인정되지 않고 어떤 검사가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어떤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안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바로 수사 도중에 어떤 피의자가 이제 검사를 폭행했는데 어떤 검사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후 교체는 됐는데, 추후 교체가 되긴 됐는데, 이 교체 전에 진행한 이 수사, 이거 위법하거나 임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검사는 동일하니까 어떤 검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이른 겁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차고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해야 된다 해서 틀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관련된 지문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단독 사건이 차고로 합의부로 배당했다. 이때는 관할 위반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사건의 심리 중 합의부로 합의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 시, 이게 형사소송법 8조 2항에서 합의부로 이송한다. 형사소송법 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꾸로 합의부 사건의 심리 중 단독 사건으로 변경 시에는 공소장 변경 시, 이때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판례가 재정합의부 사건이라는 게 있다. 재정합의부로 합의부가 계속 심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재배당 안 돼요. 이송도 안 돼요. 그냥 계속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알아둘 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단독 사건이 착오로 합의부로 잘못 배당됐다. 여기는 심리를 진행한 게 없어요. 전혀 심리를 진행한 게 없으니까 관할 위반 판결하는 게 아주 신속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게 낫죠. 반면에 단독 사건의 심리 중 이미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합의부로 변경 시 이때는 관할 위반하고 다시 또 공소 제기해서 뭐 하면은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합의부로 이송해서 쭉 이어가는 게 빠르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신속한 처리라고 하는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의부 사건의 심리 중에 단독 사건으로 변경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조문이 없고요. 이때는 단독 사건을 해서 합의부로 바뀌면 단독부가 법률상 심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합의부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변경하면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 단독 사건이라도 재정 합의부로서 계속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서 계속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최근 판례이고, 그래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으로 변경 시에는 이송 재배당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에 대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면 속심인 항소심으로서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도 몇 가지 사안이 합쳐져 있어요. 먼저 수감 중인, 이건 별건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구속된 자, 재감자에 대해서는 소장에게 송달한다. 이때 실제 전달 없어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나아가 종전 주소지에 송달했다. 지에 송달을 하고 재감자에게 전달돼도 송달은 무효가 된다. 왜 이렇게 취급을 하냐면, 다른 것과 달리 뭐 고소에 추한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감자에 대한 송달, 어떤 송달은 연간 수백만 건입니다. 이런 수백만 건 송달은 예외를 인정하면 안 돼요. 예외를 인정하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형적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꼭 소장에게 송달하고 실제 전달되었는지 불문하고, 종전 주소지에 송달했다면 전달되어도 송달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실제 전달이 없어도 송달은 소장에게만 송달하면 유효하니까 이때는 바로 우리 판례가 다만 상속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으로서 구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1심에서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 별건이든 어쩌든 수감 중 피고인에게는 소장에게 송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공시송달로 송달했다. 공시송달하였다면 이것은 위법하고, 위법하면은 이게 이제 1심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1심의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소심의 재판 형식은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없으면 항소기각 판결을 하고, 항소심은 파기 자판이 원칙이다. 이때 이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게 깨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데, 이 파기 자판에 대해서 최근에는 아주 강조하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항소심이
새롭게 소송 행위 후 행위하여 이를 토대로 스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새롭게 증거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심증을 형성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항소심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은 언제 하냐.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파기환송 판결은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심, 그 다음에 파기 이송 판결은 관할 인정이 위법 시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파기를 할 때는 이거는 하나 외워둡시다. 이인 여기 파기환송 위반 해가지고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이인만 외우시면은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했다면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겠어요. 항소심은 무효니까 돌려서 새로 하고 싶지만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파기 자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소송행위를 해서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심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출석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면 속심인 항소심으로서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때는 바로 새롭게 소송 행위를 해야 된다. 바로 원심이 절차 진행을 새로이 하지 않은 항소심이 1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파기자판 항상 새롭게 스스로 증거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